꿈에 대해서 예. 저는 한 2번 정도 꿈꾸고 난 일과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뭐 해설을 그래 해서 그런지 거의 딱 맞다 싶은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는 그게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맞다 싶게 그렇게 전개가 됩니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꿈이라는 것도 작용의 현상이고 생각도 작용의 현상이고 이 일상이 다 작용의 현상이죠. 그렇죠. 일상이 다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 이런 것은 경험이 비슷하게, 어떤 경험도 다 비슷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경험되는 것을 다시 경험으로 계속 해석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험이 같으니까 또다시 생각의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비슷하게, 모든 경험이 비슷하게 자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경험으로 쌓여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경험이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 작용의 현상에 대한 해석이 비슷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경험이나 실제 어떤 것의 경험이나 비슷하게 해석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꿈 자체가 생각인 거고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맞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꿈 내용을 한번 얘기 해볼까요? 예. 제가 79년도인가 이제 뭐 결혼을 할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었는데 집에 어른하고 같이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돈을 가지고 그 있는 날 아침에 이제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새벽인가 뭐 저녁에 꿈속에 아버지가 물 속에 막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 익사 직전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도 못하고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 건져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꿈 내용은 그건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돈을 이제 뭐 뭉텅이 돈을 뭐 큰 돈을 뭐 예식장비도 주고 이제 이러려고 그 당시 큰 돈 많이 한 20-30만 됐는가 호주머니 속에 넣는데 자꾸 불안해요. 그때만 해도 큰 돈이죠, 그게. 예. 그때 예식장 뭐 결혼하려면 한 돈 100만 원 하는데 한 20-30만 원 되는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큰 돈이니까 그때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걸 호주머니에 넣는데 날 생각이 어떠냐. 아무래도 참 불안한데 저 돈을 내가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연세 많은 어른이 그때만 해도 그 집에 어른이 한 60 대여섯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연세가 많은 거에서 저것마저 내가 관리한다 하면 혹시나 섭섭하지 않으시겠나 해서 그냥 가만 놨는데 어른은 또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 그 안에다가 돈을 넣어가 또 핀을 꽂아가지고 그래 이제 단돌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예식장비도 주고 하다가 어디 또 같은 직장에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또 어디 주점에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가지고 이래 나왔는데 시내버스를 탔는데 뭔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해요. 그래 보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 둘이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다가 지나가는데 낌새가 조금 이상해. 그러더만 집에 어른이 얘야 돈은 네가 가지고 있나? 어른이 가지고 계시면서 내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뭐 돈이 없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그 엎어져 두 사람은 내려가 버리고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 뭐, 야, 일단 이제 내립시다. 내려가지고. 그 돈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평소에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이제, 그 돈을 구해가지고 이제 볼일은 다 봤어요. 봤는데 이제 돌아서서 가만히 그 집에 와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맞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는데. 전혀 다른 일 같은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맞는데. 아유, 물에 빠져서 죽는 거하고, 구한 거하고, 지금 거기서 구한 사건이 어디 있으면 물에 빠진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그 돈을 찾으려고 네. 그 청년들을 붙잡아서 이제 뭐 어떻게 했으면 칼에 찔리든지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볼일을 봐야 되니까 볼일을 보는 상황이 이제 볼일 볼 수가 없으니 다른 집에 아는 집에 가서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그건 다른 사람이 구해준 거.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인가요? 전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꿈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은 전부 다시 해석이고 생각인 겁니다. 예, 그건 또, 그 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한 또 기억이 또 있어요. 지금 어머니는 또, 치매를 한 6, 7년 앓으셔가지고 참 집에서 수발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인가 꿈을 꾸니까 아주 뭐 낭떠러지가 여기서 보통 낭떠러지는 뭐 조금 하면 왔는데 이거는 막 한 4, 500m 낭떠러지가 급경사에 뭐 7, 80도, 90도 되는 이런 거기를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싹 내려가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거 떨어지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아침에 조금 불안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집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운동 나가셔가지고 막 길을 못 찾아가. 그날 막 밤새도록 이제 온 가족이 전부 이제 수소문 해가 이제 동네방네 다니고 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온 데로 산을 헤매다가 양말이 다 떨어진 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현상과 이제 꿈꾸는 내용을 견주어 보니까 이야. 딱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예지몽과 비슷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두 개만은 일종의 예지몽 같은 거다 하고 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사건을 이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개의 사건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꿈을 꾸고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딱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멀리 떨어져서 뭐 한 열흘 전에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오늘 아침에 열흘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연관성을 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흘 전에 꿈, 일주일 전에 꾼 꿈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꿈 이야기하고 요 사건 이야기하고를 따로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꿈 이야기는 다른 사람 보고 대신 좀 해달라고 하고 사건이 요 두 개의 연관성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은 가령 이 꿈이 이 사건에 대한 예지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그 어떤 경험되는 현상에 대한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상태는 설사 똑같은 실제로 물에 빠진 꿈을 꿨는데 실제로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물에 빠져서 똑같이 됐다 하더라도 예지몽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은 꿈의 경험이고 그것은 그것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꿈을 꾸도 그 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단지 그 사실의 경험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덧붙여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꿈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꿈 꿀 때마다 삶이 이제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삶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또 이 사건에 의미를 붙이면은 또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때 또 사사건건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예. 저도 이제 그 두 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친근감이나 그리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작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집에 아버지가 굉장히 정이 많았어요. 예.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꿈이라든가 이런 걸 뭐 예지몽 같은 걸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예지몽 같은 걸 주는데 정작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돌아가실 때는 그런 걸 안 주느냐. 그래서 늘 이제 좀 이해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게 틀림없이 이제 거사님 설명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왜 그런가 그러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삶에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모든 경험이 다음 경험에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물에 한번 빠져본 사람은 물만 보면 겁나죠. 이게 그 경험의 얽매임이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이 남으로 해서 조심히 일어나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작용되는 거지만은 물의 경험으로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더 다리가 후들거리고 사실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이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한번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사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 이 말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스스로 경험되기에는 내가 그때는 내가 아니었지라고 하는 이런 경험도 많은데 그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경험에서 그 사람 규정해버리면은 전혀 180도로 달라진 경험도 앞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이밭에 가서 무슨 신발 끈질 고쳐 매질 마라 하는 예. 그런 게. 그러나 사실은 오이 따는 것이 아니라 신발 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바로 도의살이라는 것은 그 당시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 경험에 판단하지 않음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 규정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다 앞 경험으로 이 경험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삶이 불편하고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판단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 판단 또한 그때의 그 경험일 뿐이지 그 판단을 또 다른 경험 가지고 또 새롭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바로 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꿈을 어찌 꿈에 너를 보니까 너한테 전화가 온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꿈에 나타났는데도 제가 전화 안 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이제 그런 꿈이 꾸이니까 난 딱 여기에 맞는 꿈이다 하고 이제 생각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점점 삶에서 중요한 일이 없죠. 사실은 돈 잃어버리는 거나 밥 한 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먹은 거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점점. 그렇죠. 예.
왜냐, 돈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설사 또 죽고 사는 문제라 하더라도 죽고 사는 것 또한 별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체득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가니까 이제 삶에서 심각한 게 없고 이제 삶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삶에 불편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는데 바로 모든 경험 하나하나에 의미 붙이지 않음, 즉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없이 단지 경험은 경험일 뿐인 이렇게 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돼간다는 겁니다. 어제는 종일 아침에 우리 체조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못 있겠더라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행선할 때 어떤 느낌을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나고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까? 자, 일어나야 된다,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그거 잘 안 되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지 확인되는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면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수행이 막 고행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이 아니라 문득, 그때는 잘 됐는데 안 되네?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제 뭐가 알아지는지 바로 확인되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이면 되는 거지.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바로 말하면 어제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 자각, 그 자각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옛날에는 안 되더라는 자각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없었고,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는 뭔가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각이 일어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뭐가 알아지는지, 바로 사실 다음에 알아지고, 새소리 들림이 알아지는 거죠. 그냥 어제 땀이 줄줄 흐름이 알아지고, 보니까 신발에 어제 흙이 다 묻어서, 발까지 다 묻으셨대요. 또 쑥 빼신다고 할 때, 여기 이슬이 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런 것이 문득 한 번씩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다 안 된다라는 자각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 그게 안 되네라고 하는 그것이 문득 자각됨으로써 그것이 다시 그 순간 뭔가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된다라는 자각과 그리고 경험되는 요 경험, 자각의 경험과 요 경험,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잦아지면은 그런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도 그런 횟수가 증가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몽환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 쉽게 말하면 늘 깨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프로테이지랄까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뭐 넓게 있는지 안 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매 순간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포인트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알아지느냐 포인트보다 뭐라고 그럴까? 이제 어떤 현상도 의미를 부여하거나 붙잡지 않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의식도 없어지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매 경험될 때마다 그것을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러니 했고,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또한 깨어있음이니 아님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경험에 깨어있음이니 아니니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평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있느냐는 그것이 누가 물으면은 어쩌지? 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게 모두 점점 한 덩어리로 맞물려서 장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의해서 삶이 옛날에 심각하거나 그랬던 것이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즉, 이 순간 경험에 또는 하루의 경험에 깨어있음인지 아닌지라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루에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목표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깨어있지 못했는데 그 순간 뭐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런 말씀이 나오실 때는 바로 깨어있어. 뭐가 알아지느냐 이렇게 생각이 작용돼서 이 순간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도 그럴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것이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럼 이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만 하면 이 경험에 의해서 삶은 불편이 없어지는 거지. 하루에 뭐 얼마나 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깨어있음 점검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일 뿐이지 그 또한 항상 하라고 늘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필요한 불교 서적 같은 게 꼭 이런 정도는 읽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불교에 대한 책은 옛날에 이제 이청담 스님이 쓴 마음이라는 책 그거 몇 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경 박사 돌아가신 분 그분이 쓰는 불교학 개론인가 내가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 것 같고 그런 정도고 다른 불교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만약에 그걸 공부하시려고 하시면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공부라는 우리 깨어있은 공부 말입니까? 아니요. 공부란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용어가 어떤 거다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그것을 이제 아시려고 공부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이 도로서 책을 보실 수 있다면은 그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어떤 용어라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거기서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써야 되지. 그래서 거기서 해탈이 뭐라고 열반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달달 외우시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공부하면 다시 그것이 모든 경험을 다시 그렇게 규정하게 돼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진 안 하고 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안 하고 이제 거사님 말씀 도중에 이제 그런 용어 같은 게 나오면은 이해가 안 돼서 거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용어를 써도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모르셔도 제게 듣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사실은 용어를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용어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탈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제가 그 용어를 써주는 거지. 사실 그 용어를 알아야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용어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탈이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안에 해탈이라는 뜻까지도 다 거기 경험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예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냥 그냥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그 안에 해탈이라고 그러면 뭘 해탈이라고 그런다, 어떤 경험 해탈이라고 그런다라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공부를 위해서는 책을 읽을 필요는
그게 그렇습니다. 없다. 오히려 그러면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이 의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개념에 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카페 동영상에 나오는 용어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용어만 해도 아마 가령 이번에도 무상무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중요한 용어들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이상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가장 핵심이 사성제, 팔정도, 도,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삼법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뭐, 그 외에, 이런 것들은 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하는 게 칠각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외에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거의 뭐, 통상 많이 수행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은 다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을 용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이야기하고 요런 것을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 요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다 설명이 다 동시에 다 돼 있어요. 그냥. 오히려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꼴이 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마토가 멋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기만 해가지고 토마토 나무가 앞에 있어도 토마토 나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 나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경험이죠. 그런데 이 토마토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경험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터득된 것이 아니라 개념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여서 이거 따로 경험 따로인 거예요. 심지어 토마토 나무를 보면은 이게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이 토마토 나무를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멀어지는, 즉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는 이치가 터득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수행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마토 나무도 한 번도 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네. 토마토를 공부할 때는 토마토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이제 개념으로 예. 규정을 해놓고 예. 정작 토마토 나무는 이해를 못하는, 예. 뭐 보고도 모르는 꼴이 이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것이 그와 같은 꼴일 수가 십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매번 경험되는 것을 규정하고 해석하고 또는 무의미하다라고 그러고, 왜 개념을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 어떤 그런 그 배운 걸로서 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은 전부 다 무의미한 경험, 쓸모없는 경험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은 아까 예지몽 이야기했다시피 삶에서 또 경험되는 것이 뭐 돈을 잃고 안 잃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고 안 먹고 하는 이런 경우가 다를 바 없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 이런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 이런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이 개념 공부를 하면은 전부 예를 들면 그렇게 견성이다라고 하는 경험을 꽉 붙잡아가지고 다시 또 도에서 끝나게 만들고 이런 꼴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경험되는 여기에 깨어있음이 최고의 공부지, 이게 바른 공부지,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이 공부는 이 앞뒤가 뒤바뀐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일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이 경험, 이게 진짜 공부, 오리지널 공부인 거예요. 책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의 이러한 경험을 다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규정해 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때 뭐 사상집인가 누가 억지로 살아해서 사놓고는 이만큼 뭐 50권인가 사재해 놨는데 그걸 다 이런다고 해서 뭐 생활에 무슨 뭐 달라진다든가 뭐 마음 상태가 뭐 편해진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됐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했습니까? 무식하다라고 그러고. 맞아요. 그래, 저도 인지도 안 하고 그냥 처바로. 괜한 세상을 걱정하기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하루 또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것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또 경험되시는 예. 자, 그런 것은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득 그런 것이 경험되는 또 몰랐네라고 하는 거와 경험되는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도 괜찮은 그것이 나는 안 되라고 구제불능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바른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됨에 의해서 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또는 삶의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돼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행착오도 없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매번 안 된다라고 자각이 되고 또 점검하고 또 안 된다라는 자각이 되고 경험이 되고 또 점검이 되고 이런 것이 많을수록 바른 노력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통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뭔가 확실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보다 또는 뭔가를 열심히 자기가 한다라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통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면 됩니다. 예.